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주거 환경 등 단 하나만 놓쳐도 나머지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후회하지 않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단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앞으로의 20년 이상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앞으로의 내 삶, 이게 맞는 걸까? 특히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예전과는 다른 걱정이 하나둘씩 생기죠. 노후에 접어들며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땐 안 보이던 게 보이죠. 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던 것들이 갑자기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중요한 준비,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참고해 미리 준비한다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단단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숨 돌리시고 편하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1부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이야기요? 솔직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이렇게 지겹게 나올까요? 바로 그만큼 중요해서예요. 젊을 땐 잠 안 자고 굴러도 버티던 몸이 이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곤할 때가 있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가끔은 별일 없는데도 기운이 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노하니까 당연하지라고 하며 넘기면요, 정말로 더 안 좋아져요. 몸은요, 가만히 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병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이 조금 안 좋아지면 걷는 횟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바깥 나들이가 줄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화도 줄고 말이 줄어들면 감정 표현도 줄어요. 이게 반복되면요, 몸이 아파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워서 더 아프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조금씩 시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걷기부터요. 하루에 15분이라도 바람 맞으며 걷는 습관. 식단은요, 딱 하나만 바꾸세요. 짜게 먹는 습관만 줄여도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또 하나,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몸은 고장 나면 알기 어려워요. 특히 심장,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티도 안 나고 고통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 몸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지금 바로 건강 노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매일 몸 상태 한 줄이라도 적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2부는 재정 계획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 이야기죠. 노년의 가장 불안한 감정 중 하나가 돈이 부족할까 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껴 써야지 하면서도 혹시 모를 일을 늘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정말로 현실적이에요. 왜냐고요?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갈 수 있고 건강식도 먹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 월별 지출 체크하기, 연금 체크하기, 보험 정리하기와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정해두기. 특히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돈을 계속 쓰다가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돈의 사용처, 사용 방법을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부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돈을 쓰는 구조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다음으로 3부는 인간관계입니다. 관계는요, 나이 들수록 선택의 문제예요. 젊을 땐 일이 관계를 만들어 줬어요. 회사, 모임, 자녀 학교, 지역 행사 등.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관계가 사라집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로 연락이 안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조언 중독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도 과하면 간섭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손주에게 자꾸 너 그러면 안 돼 하기보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요, 동년배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가끔 통화하면서 서로 건강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같은 드라마 얘기하면서 웃고 이런 게 삶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다음 4부는 정신 건강입니다.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 지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가장 조용한 병이 우울증이에요. 슬픈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사람들 피하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길어지죠. 이건 절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심리 변화예요. 문제는 그걸 숨기거나 무시할 때죠. 그래서 마음도 매일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 오늘 기분은 어떤가를 스스로 물어보거나 매일 감사한 일 한 가지 적어보고 하루 10분 햇빛 쐬며 천천히 걷기와 명상 앱이나 유튜브로 짧게 마음 다스리는 시간 만들기 등이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말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녀, 동네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마음은요, 입 밖으로 꺼내야 풀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5부는 주거 환경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공간이에요. 살다 보면 집은 그냥 익숙한 장소로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근데 그 익숙함이 때론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익숙한 장소라도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침대 옆 조명을 달고 문턱을 제거하며 실내에 손잡이 설치와 가구 동선 정리하기 등
이건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한 번의 낙상 사고가 몇 달, 몇 년을 누워 지내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집이 내 마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조명, 좋아하는 물건, 햇살 드는 방향으로 침대 돌리기 등 작은 변화지만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집, 그게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건강, 돈, 관계, 마음, 집에 대해 알아봤죠. 이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들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 삶의 진짜 중심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게 결국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고 멋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오늘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